오늘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81년생, 우리 나이로 치면 39살 장대호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또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요새 바쁘시죠? 네. 예. 신상이 공개된 장대호 고유정 때 같은 경우는 신상 공개 때 철저하게 이제 본인이 얼굴도 가리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장대호의 경우는 당당한 태도로 경찰이 좀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왜 말을 끊느냐,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을 보였어요. 유족들한테 전혀 미안해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심리적으로?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러나 실제로 진짜 억울해하고 있다라는 예.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억울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뭐 소위 이제 진상 짓을 해서 그래서 뭐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뭐 상당 부분 이제 척결을 하려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원인 제공을 했다, 이런 얘기로 보이죠. 예. 그러니까 억울한 일은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당하시긴 한데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체를 처리함에 있어서 토막이에요. 좀 너무 극악 잔인무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 심리를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사건의 범행 동기를 이해하려면 이 사람의 세계관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일단 뭐 다만은 안 된다고 이렇게 죽여도 되는 거냐, 이런 뭐 의문밖에는 제기할 수가 없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 세계관을 알려면 그 사람의 이제 네이버 지식인의 댓글을 달아온 답변 내용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오픈이 돼가지고 사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겠구나를 짐작하는 대목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요. 일단 참는 것은 뭐 노예로 살겠다는 계약이다, 뭐 이런 뭐 얘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참지 않은 무슨 해프닝이 있었으면 당연히 전과가 있겠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전과가 없다 보니까 아마 성인이 되고 나서 계속 이런 임시직들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뭐 노래방이나 지금 모텔, 그리고는 안마방,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결국 알바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득도 왜소하고 이런 사람에 대하여 결국 손님들의 소위 진상이라는 이제 행위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데서 이제 계속 쌓여온 피해 경험, 그것이 피해 의식으로 이어져서 지금 이제 그 댓글에 단 내용을 보면 전부 억울하면 반격하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반격을 하지 못한 게 억눌려 있다가 결국 지금 이제 모텔 손님이 진상짓을 하자 결국은 이제 그 손님을 척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네이버에 보면 뭐 진상 손님 척결하는 법, 진상 손님 종류 뭐 이래 가지고서는 정리를 해놓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경험을 담아서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면이 있었는데 그게 시의적절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사람의 이제 초법적인 사고, 직접 나서서 보복한다라는 뭐 법이나 제도나 경찰이나 사법기관이나 이런 것을 신뢰하기보다는 사적 이제 복수를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나는 뭐 범행 당시에도 정당했고 지금도 난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람의 장기간 동안의 피해 경험이 지금 이런 적반하장의 태도, 뭐 근거 없는 억울함을 유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너 또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확신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뭐 확신범의 정의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그런 강력한 신념 구조 안에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 진상짓은 뭐 당장 그 자리에서 또는 지금 이 사람처럼 뭐 밤에 몰래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뭐 침입을 해서라도 꼭 척결을 했어야만 하는 일이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쉼없이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일단 이유로 뭐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뭐 저 비용도 안 내려고 하고 있고 반말을 했고 뭐 요 정도만 드러나고 있는데 혹시 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거는 있지 않고요. 뭐 예. 폭력 사태가 있었으면 벌써 모텔에서 112에 신고를 했었겠죠. 근데 그런 것도 딱히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예. 합리적으로 보면 일반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뭐 인명피해가 날 만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그 피해 경험을 억울함을 촉발시키는 사건이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사고를 왜 하느냐. 결국 이 사람의 부적응적인 어떤 생활에서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가족을 만나본 적도 없고 뭐 오프라인에서 친구도 없고 그야말로 모텔에 거의 고립되어 앉아서 인터넷이나 뭐 TV 시청만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이버 공간상에서 느끼는 이제 어떤 뭐 은둔형 외톨이의 그 어떻게 보면 지배적인 사회 규범과는 전혀 반하는 몰가치적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가 많이 된 것 같고요. 아마도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신드롬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항에 해당 사항이 꽤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좀 사회화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고려시대 김부식 아들 사건을 오늘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중부에 수염을 태웠는데 그래가지고 정중부가 집권하자마자 다 처단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을 그렇게 뭐 이제 척결의 중심 행위를 하는 자로 동일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본인이 법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그런 이제 과거의 무슨 사대부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종류의 이제 주장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에게 상당히 과대망상 같은 것이 있었던 거 아니냐. 사실은 내가 더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현실 사회에서 계속 무시를 당하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결국은 참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뭐 정의를 실현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언론에다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반사회적인 사고입니다. 지금 제가 댓글을 좀 봤었거든요. 그 기사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나 했는데 좀 깜짝 놀란 것이 이 장대호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동의한다, 의인이다. 이런 표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모욕감 같은 경우도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나도 살인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법으로 생명 연장하는 사람 이 세상에 많다. 법 때문에 생명 연장하는 사람 이 사람 많다. 뭐 이런 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근데 뭐 억울한 면을 많이 당했다. 뭐 이런 글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댓글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그래도 법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누구나 분노를 느끼고 누구나 억울함을 다 경험을 하죠. 근데 우리가 왜 서로 간에 직접 뭐 흉기를 들고 보복을 하지 않느냐. 그거는 법과 질서가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법을 합니다. 억울한 면이 있어도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 법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일부 비사회화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이 용인되고 어떤 것들이 용인되지 않는지를 놓치게 되는 지경에까지 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히키코모리 신드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도 30, 40대 히키코모리가 결국은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학교 등교하는 어린애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뭐 부모들한테 애들 잘 돌봐라 이렇게 경고를 날리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사회가 해체가 되면 예. 사회적인 규범을 내면화하지 않은 구성원들이 늘어나면서 네네. 지금 전통적이지 않은 이제 이런 외톨이들의 일종의 뭐 돌발적인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다, 묻지마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다. 예.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이제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한국에서 일어났던 최근에 몇 가지 사건들, 뭐 김성수 사건이나 또는 뭐 그 전에 변씨 사건, 안양 노래방에서 손님을 살해한 사건. 예.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의 캐릭터를 보면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사회적인 관계가 오랜 동안 단절이 됐고 거의 혼자서 인터넷 세상에서 지금 이런 식의 이제 반사회적인 댓글들을 달거나 뭐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시간을 소모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제 사회적인 규범에서 굉장히 일탈된 사고를 하던 끝에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공적인 어떤 조직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네. 그렇게 하는 뭐 제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심지어 히키코모리 서포터즈 제도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 제도의 내용은 그냥 방문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방문해서 그냥 이제 사회 규범적인 이제 어떤 그 대화를 나누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대화를 나눔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루에 1시간이라도 그런 친사회적인 규범을 내면화하게 되면 대화를 통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비사회화된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서는 뭐 돌발적인 행위를 하지 않게 만드는 예방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예. 네, 당신은 지금 고립돼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을 좀 비춰주게 되면 예방 효과가 좀 있다. 여전히 너에게 관심이 있고 여전히 이 사회는 뭐 법과 질서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죠. 예. 그런 종류의 대책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점점 어떤 수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서요. 이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의 수위가 정말 뭐 죽이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조금 놀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 그나저나 자수를 했습니다. 그랬죠. 네. 예, 자수를 했는데 이게 좀 뭐 계산된 행동이냐 아니냐 뭐 이런 또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나름대로 자수를 하려는 뭐 분명한 의지가 있었죠. 서울청에서 자수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어디 도주하지 않고 종로 경찰서까지 가서 자수한 거 보면 자수를 틀림없이 해야 되겠다고 확실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뭐 그만큼 오름손이 발견이 돼서 결국은 지문으로 결국 수사망이 좁혀져 올 거다 하는 데 대해서도 나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근데 문제는 일반인들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게 자수를 하면 보통 감경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자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막상 마이크를 들이대자 거기다 대놓고서는 다음 생에 만나면 또 죽이겠다. 이런 이제 극도로 포악한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지금 자수를 한 모습하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지금 뭐 본인의 억울한 입장만을 강경하게 떠드는 모습하고 이게 사실은 대치가 안 되잖아요. 이게 반대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라고 과연 본인은 생각을 하는 건지 아마도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황 판단력이 좀 결여된 거 아닌가. 뭐가 본인에게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지를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떠들어봤자 그게 감경이 될 수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죄의식이 없구나. 이렇게밖에는 판단을 못할 텐데.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